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두 가지를 좀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성인 관계나 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모고요. 아, 네네. 그 메모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재밌어요. 세상의 모든 돌이 빵으로 변한다면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느낌의 글이죠. 네, 정말 다른 이야기 같은데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돌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진짜 필요한 양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약간 그런 공통된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네, 같이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메모는 그 어린 시절에 좀 아픈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커서 어른이 되어서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핵심은 애착 문제나 신뢰의 어려움,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 믿거나 네, 불신 같은 거요. 혹은 아예 관계를 피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막 매달리는 회피하거나 집착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또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정말 사소한 일에 막 크게 반응하거나 네네. 극단적으로요. 아니면 감정을 너무 이렇게 꾹꾹 누르다가 나중에 확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억압했다가 폭발하는 패턴. 네, 그런 심리적 어려움들이 또 그 메모에서도 지적하듯이 왜곡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왜곡된 생각이요? 네,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세상을 너무 흑백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 이거 아니면 저거. 딱 이렇게요. 그렇죠. 아니면 작은 문제를 막 엄청 큰 재앙처럼 여기는 파국화 같은 그런 생각 패턴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트라우마 경험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낮은 자존감이나 어떤 불안감하고 맞물려서 자기도 모르게 좀 부정적인 말을 축축 내뱉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왜곡된 생각이 트라우마에서 온 건지 스스로 알기는 진짜 쉽지 않겠네요. 혹시 메모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있었나요? 직접적으로 이게 트라우마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반복되는 패턴.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메모 마지막에도 강조되어 있거든요. 이런 트라우마 영향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다행이네요. 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네, 결국 내면의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러고 보니 이 결핍과 채움이라는 주제가 당신의 그 두 번째 자료, 돌이 빵이 된다면 이야기랑 또 되게 흥미롭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가치를 묻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글은 그 성경 구절 인용으로 시작하죠. 사탄이 예수한테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봐라.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장면이요. 네, 기억나요. 근데 그때 예수가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여기서 돌은 어쩌면 좀 가치 없어 보이거나 다루기 힘든 현실 같은 거. 그리고 빵은 당장의 어떤 물질적인 만족, 필요,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러네요. 만약에 세상 모든 돌이 갑자기 다 빵으로 변한다면 와, 당장은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딱 거기까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글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딱 말하는군요. 네, 바로 질문을 던지죠.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 하고요. 빵이 너무 흔해지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테고. 그렇죠. 노력해서 뭔가 얻는다는 의미도 좀 희미해질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당장 집이나 다리는 뭘로 짓죠? 돌이 없는데. 생각 못했네요. 네. 환경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고요. 근데 이 글이 더 나아가서 말하는 건 모든 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돈, 명예 이런 기준으로만 평가하려는 우리 사회의 어떤 경향, 이걸 좀 꼬집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빵으로만 보면 사람은 그냥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고 관계는 약간 이해타산적인 거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말까지 인용하잖아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네,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 너머에 있는 사랑, 믿음, 의미 같은 거 이런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 그리고 돌이 빵이 된다면 이런 상상력이 우리한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는 그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와, 이 두 자료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드네요. 혹시 우리는 그 첫 번째 메모에서 말한
내면의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생각 같은 다루기 힘든 돌 있잖아요. 네네. 그걸 너무 쉽게 외부적인 성공이나 인정 같은 그런 빵으로 빨리 바꿔버리려는 유혹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약간 힘든 감정 들 때 막 쇼핑하거나 SNS에 막 몰두하거나 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빵으로 그냥 덮어버리려는 그런 심리랑 비슷한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모에서 말한 진짜 치유는 사실 내면의 그 돌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그걸 잘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힘든 과정인데. 네. 근데 이걸 건너뛰고 자꾸 외부적인 빵만 추구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진정한 만족이나 성장은 그 외부의 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 돌이 뭔지 먼저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 너머의 것들을 잃지 않는 균형. 네. 바로 그 균형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결국 첫 번째 메모에서 이야기한 트라우마 치유의 여정과도 딱 맞닿아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당신의 자료들 덕분에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관계나 생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물질적인 풍요나 즉각적인 만족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트라우마는 힘들지만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모든 걸 빵으로만 보려는 그런 유혹을 좀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특히 와닿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혹시 외면하고 싶은 혹은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것을 너무 쉽고 빠르게 빵으로 바꾸려고만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더 중요한 당신에게 진짜 양식이 되는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